유난히 바빴던 하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곧바로 침대에 누웠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여느 날과 달랐다. 친구에게서 하루 15분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홈트레이닝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은 늘어난 결심으로만 끝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는 15분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짧은 시간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궁금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둘러 손목시계를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평소 적막하기 그지없는 거실 한편을 운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홈트 매트 위에서 습관적인 스트레칭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첫날이니만큼 무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음악의 비트에 몸을 맡기고 심박수를 높이며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했다. 심호흡을 하며 차분하게 숨을 고르니 몸에 각 부분이 하나둘 깨어나는 듯 했다. 사이드 스텝과 점핑 잭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운동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왠지 모르게 서글퍼졌다. 점차 몸이 데워지면서 슬슬 재미가 붙기 시작했다. 유산소 운동을 마치자마자 빠르게 근력 운동으로 넘어갔다. 스쿼트를 하며 다리 근육의 긴장감을 느끼고 푸시업으로 팔과 어깨에 집중했다. 몇 번씩 쉽지 않은 순간들이 왔지만 그럴수록 나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깊은 숨을 내쉬며 계속 나아갔다. 딱 15분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운동을 마치는 순간 나는 쾌감과 동시에 묘한 성취감에 젖어들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피곤하면서도 개운한 느낌이었다. 잠시 휴식한 후 따뜻한 샤워를 하고서 아늑한 소파에 몸을 맡겼다. 그 후로 매일 저녁 일이 끝난 후 15분은 온전히 내 건강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자 매일의 습관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몸의 변화를 가져왔다. 찌뿌듯했던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무심히 지나쳤던 생활 속에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책을 읽다 다음 페이지로 눈을 옮겼다. 페이지 한 구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꾸준함이 주는 보상의 아름다움이라고. 그 말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이내 미소 지었다. 단 하루 15분 그 작은 습관이 내 삶을 얼마나 알차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루 15분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홈트레이닝 루틴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스스로에게 주는 소소한 선물이자 매일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다. 건강에 대한 걱정과 고단함에 시달리던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겨울은 감기의 계절이다. 쌀쌀한 바람과 부쩍 줄어든 햇빛 탓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바로 면역력 강화다. 이번에는 감기 예방에 탁월한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법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어느 마을,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한 가정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비법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 가정의 조상들은 감기를 거의 앓지 않고 건강한 나날을 보냈으며 그 비법은 특별히 딸기와 마늘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 비법은 딸기차였다. 싱싱한 딸기를 얇게 썰어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인데 이 딸기는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비타민C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져와 육체의 피로를 풀고 겨울철 감염 위험을 줄여준다. 특히 딸기를 말리거나 냉동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정에서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비법은 마늘 허니 메이플 시럽이다. 마늘을 꿀과 메이플 시럽에 담가두면 매일 아침 한 스푼씩 섭취하기 편리하다. 마늘 자체도 강력한 살균 및 항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어 감염 예방에 좋지만 꿀과 메이플 시럽이 접목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한다. 마늘 특유의 향이 싫어질 때가 있지만 메이플 시럽이 그 향을 부드럽게 잡아줘 쉽게 섭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도 그 가정에서는 평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조깅 습관 역시 한몫을 하니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조깅은 심폐기능을 강화해주고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증진한다. 세월이 흘러 이들 집안에 비법은 널리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딸기차와 마늘 허니 메이플 시럽을 경험해보면서
감기 걸리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걸 체감했다. 이 비법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물론 꾸준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면역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법이 색다른 장점과 더불어 건강을 책임질 소중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은 말한다.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가짐과 그에 따른 작은 실천이 우리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첫걸음이라고.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경구가 이들 비법을 실행하는 이들의 생활 모토가 된 셈이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햇볕이 따사로운 봄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조금 더 밝고 깨끗한 피부를 원했던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가지 스킨케어 제품을 시험해보며 피부에 맞는 홈케어 루틴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마침내 10가지 생활 습관을 체득하게 되면서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첫 번째 팁은 충분한 수분 섭취였다.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매일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는 내 피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왔다. 두 번째는 식단 조절이다. 나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식단에 더 많이 포함시키고 가공식품이나 설탕 섭취를 줄이기로 결심했다.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서 피부가 점점 더 맑아지는 것을 체감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이다. 수면이 피부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 후 나는 수면의 질과 양을 챙기기 시작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이는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네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이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SPF가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했다. 이것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다섯 번째로는 정기적인 각질 제거였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부드러운 스크럽으로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왔다. 여섯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이다. 요가와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가져왔고 이는 내 피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를 줄이니 피부 트러블이 확연히 감소했다. 일곱 번째는 세안이다. 하루 2번 세안을 철저히 하며 메이크업을 꼼꼼히 지우고 깨끗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단순한 세안 그 이상으로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까지 깨끗이 없애주는 과정이었다. 여덟 번째로는 적절한 보습이다. 내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선택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충분히 발라주었다. 보습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막는 데 필수적이었다. 아홉 번째 팁은 공기 중에 오염을 막는 것이었다. 집안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외출할 때는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피부의 모공을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이는 바로 피부로 나타났다.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삶의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10가지의 홈케어 팁 덕분에 나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레 내 삶도 조금 더 밝아졌다. 이 이야기는 단지 피부관리 팁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에 대한 나의 작은 발견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바쁜 도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지현은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와 일상에 치이다 보니 운동을 할 시간도 특별히 식단 관리를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현은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가 물을 마시는 것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건강 정보를 읽는다고 생각했지만 글을 읽을수록 물을 통한 체중 감량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체내 수분 공급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몸속 지방이 더 효과적으로 연소됩니다. 게다가 충분한 수분은 간 기능을 최적화하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 감량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지현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변화가 있을까? 호기심에 차 있던 지현은 당장 실천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대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약간 억지로 마시는 기분이었지만 차츰 아침에 상쾌한 물 한 잔이 주는 깔끔함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 종일 일정한 시간대의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기로 목표를 잡고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여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을 마시라는 알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현은 몇 가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점심 식사 후에 극심하게 졸음이 몰려오던 현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찾던 자신이 어느덧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피로감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이 상승했고 남는 에너지를 걷기나 가벼운 운동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식욕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먼저 느끼게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매일 밤 야식이 당기던 시간에도 물 한 잔으로 야식을 대신하며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피부 건강의 변화였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신 덕분에 피부가 이전보다 매끄럽고 빛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었고 자신감까지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 체중계 위에 올라간 지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고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물을 꾸준히 마셨을 뿐인데 말이죠. 지현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물 섭취의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은 지현은 주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현의 경험담을 듣고 동기부여를 얻었고 그들 역시 물 한 잔이 갖는 큰 가치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체중 감량은 단순히 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였습니다. 물 한 잔으로 시작된 변화는 지현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지현은 물 한 잔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